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3세대 K5가 드디어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좋다,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으신데요. 2.0? 1.6? 어떤 걸 사야 되죠? 뭐가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나타로 놀란 가슴 3세대 K5로 진정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디자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포츠 세단 형식으로 꽤 놀랄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젊은 유저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일부는 또 열광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옵션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유튜버나 동호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테니까 저는 고객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로 매매를 할 때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 엔진과 1.6 엔진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2.0은 스마트 스트림이나 2.0 4세대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 1.6은 터보 휘발유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CC가 높으면 당연히 더 고급차고 성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 엔진과 1.6 터보 엔진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1.6이 출력과 토크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션을 좀 볼 수 있습니다. 4단 미션보다는 6단 미션이 더 좋고 6단 미션보다는 8단 미션이 더 좋은데, 똑같은 출력이라도 미션에서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것이 높은 단수일수록 당연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나게도 2.0은 일반적으로 현대나 기아차에서 쓰이는 6단 미션이고 1.6은 8단 미션입니다. 이 8단 미션은 어디에 쓰이냐면 2020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 IG의 3.3 RMDPS 버전에 같이 들어가 있는 8단 미션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70이나 G80, 기아의 K7 프리미어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같이 맞물려 있는 엔진도 바로 이 8단 미션입니다. 이상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CC가 높은 2.0의 8단 미션이 안 들어가 있고 1.6의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목해볼 만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MDPS에 대한 문제인데요. 핸들을 좀 잘 돌려주고 즉각 반응을 해서 힘들이지 않고 조향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장치인데, 1.6에만 그랜저 3.3에서 사용을 하는 RMDPS가 맞물려 있습니다. RMDPS가 연동이 되면서 조향이 훨씬 더 매끄럽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줘서 훨씬 드라이빙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2.0보다는 1.6에 이렇게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봤었을 때 2.0보다 1.6이 훨씬 더 나은 성능과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CC가 높으면 훨씬 고급차고 차도 좀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은 2.0 그리고 1.6 비교를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트렌디부터 시그니처까지 보통 100여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체계로만 놓고 본다고 하도 기아차에서 1.6을 어찌 보면 더 나은 테크놀로지, 오히려 더 나은 차량, 아무래도 차값이 더 높은 것이 더 좋은 차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만일 이 차를 구매를 한다 했었을 때 세금은 당연히 2.0이니까 한 53만 원 정도 할 거고요. 1.6은 8, 9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금액 차이로 놓고 본다면 25, 6만 원 정도 차이? 차 가격은 한 3년 탄다고 놓고 봤었을 때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고차 가격은 어떤가, 이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2세대 K5의 전체 팔린 매물 내역을 보니까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2세대 K5도 1.6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렸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매매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2.0이 오히려 높게 매매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체 매매 대수를 보니까 2.0이 한 10배 정도가 매매가 더 됐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차로 K5 2.0을 1.6을 선택하는 비율이 10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2.0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객들이
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동호회나 유튜버들에 의해서 훨씬 더 1.6이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고객들의 선택은 K5면 중형차고 중형차면 2.0이어야 된다는 머릿속에 선입견,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카이 입장에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세대 K5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약간의 스포티한 쿠페 그리고 패스패드를 가지고 있는 뒷면부와 전체적인 디자인을 본다면 2말 3초들이 열광할 만한 차량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반떼에 있는 수요층과 그리고 K5의 수요층이 약간은 좀 맞물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들의 소비 특징인 드라이빙이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좀 재미난 이런 느낌,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 것,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깔끔하게 조향되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1.6이 당연하게 좀 더 선호를 하게 될 것이고, 좀 안정감을 원하는 30대, 40대의 유저들은 기존의 K5가 가지고 있던 안정적이고 중형의 이미지로 2.0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수십만씩 보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값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워낙 젊은 유저들이 좋아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신차 출고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한 7대3 정도로 2.0과 1.6의 신차 출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결국은 중고차 가격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선호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느냐, 잘 탔느냐 아니면 사고냐 무사고냐, 주행거리, 이렇게 중고차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1세대 K5가 보여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3세대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고차 값은 2.0이나 1.6을 불문하고 거의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이 말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줄이고 싶습니다. 저희 시유카 밴드를 이용하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되는 시유카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